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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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단풍이 삼천리 금수강상을 한편의 붉은 수채화처럼 멋지게 물들이고 있군요. 가을에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한 코로나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TV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을 단풍을 가슴으로 확 받아들여 보세요. 한번. 춥다고 움츠리기만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야외 활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닐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방수치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 끝낸 6장 ICO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난 시간에 ICO에 대해서 다 못 끝내서 6-2장이라고 타이틀을 다시 붙였습니다. ICO도 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먼저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제물, 다른 과제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과제물이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바로 국내 대기업, 카카오나 네이버 등 여러분들은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이제 아주 답이 이미 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황대현 학생하고 김영환 학생. 그래서 카카오는 그라운드X라는 자회사를 이용해서 크레이튼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를 ICO를 했죠. 네이버는 ICO는 한 게 아니고 ICO를 안 하고 그냥 코인을 만들었죠. 비트박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기업이 ICO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기업이 ICO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14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성, 김현정, 박종범, 박혁진, 안우혁, 양지백, 유태웅, 유하성, 이병현, 이승원, 이찬형, 최경완, 최현욱, 허수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조건부로 한다고 하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양소은 학생하고 정승현 학생. 이게 정승현 학생은 지금은 안 한다. 근데 나중에 졸업을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고 한 학생이 7명인데, 김유한, 김현재, 나장일, 문세종, 문인호, 신승훈, 이한빛 이렇게 학생들이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여기 답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ICO에 참여할 거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기업이 ICO를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한 친구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ICO는 투자 목적이 이제 코인 가격 상승이에요. 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은 사실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USDT라든가 테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이 안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테더나 USDT 같은 경우는 ICO 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질문은 ICO를 해서 ICO에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얻겠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의미였었는데
하여튼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암호화폐가 안정기에 들어섰다. 지금은 그 코인마켓 캡 보시면 알겠지만은 암호화폐가 10,000개가 넘어요. 지금 12,000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암호화폐가 안정기에 들어선다는 거는 결국은 전 세계가 단일 통화권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의 단일 통화권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몇 개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2,00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단일 통화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화폐가 300개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개. 그 300개 중에서 260개는, 국가가 260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60개 국가는 CBDC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 미국은 달러를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 중국은 위안화를 암호화폐 만들고, 일본은 엔화를 암호화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CBDC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한 260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는요, 화폐로서는 정말 좋아요. 뭐, 분할성이라든가, 휴대성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도 다 암호화폐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한 260개 정도 남고, 나머지 한 40에서 50개 정도만 월드와이드 크립토 커런시로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40 내지 50개가 어떤 것들이 남을 거냐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지하경제용 있죠. 경제라는 게 지상경제가 있고 지하경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찰만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그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금융 실명제를 하고 나서 이제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를 지상경제라고 하고, 현찰로 뇌물 주고받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지하경제라고 해요. 지하경제용으로 내가 볼 때는 한 5개에서 10개. 여러분 대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아시죠? 그렇죠? 모네로라고 하는 암호화폐. 이게 이제 지하경제용 대표적인 암호화폐인데, 그런 게 한 10개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상경제용,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지상경제용으로 한 30개 정도 남는데, 그 30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일단 속도 있죠. 확장성이.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거래가 되는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0.1초만 해도 지금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확장성 관련해서 정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암호화폐 관련돼서 한 10개 정도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 규모, 진짜 금액이 큰 게 있고, 정말 1원짜리 아니면 0.1원짜리 거래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IoT라 그래가지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사물과 사물이 거래하는데 0.1원, 0.01원 이런 것들이 만 건, 10만 건, 20만 건씩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거래 규모 관련돼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치 보관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법정화폐로 따지면 금 같은 거죠. 금 같은 거. 그래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걸 갖다가 그 상승하는 데 투자할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코인도 한 5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타 특수 목적용.
그래서 한 5개 정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암호화폐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은 한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로 암호화폐가 남는데 그중에 260개 정도는 이제 각각 12DC로 남고, 그렇죠? 각각 국가화폐로 남고, 국가화폐가 한 26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이제 40내지 50개가 남고, 그러니까 지금 12,000개 정도가 되는 암호화폐 중에서 결국 다 없어지고 몇 개 남는다? 40 내지 50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암호화폐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품권 쪽으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원래 받았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상품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건강기업 상품권, 뭐 신세계 상품권, 상품권 있으면은 그 상품권이 원래 금액보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 목적, 코인 가격의 상승에 의한 투자 목적의 코인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제일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대기업이 만든 코인, 그렇죠? 그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먹힐까요? 대한민국에서. 요새 뭐 BTS가 빌보드 차트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이제 이 솔루션이나 기술들이 전 세계에 먹히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아주 엄청난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이 만든 그 암호화폐는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과제물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려고 한 건데,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제물로 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ICO 리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해줘야 되나 라고 고민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ICO와 IPO 결정했습니다. IPO는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자금 모집이 진행되는 거고,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백서 하나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거. ICO는 규제가 거의 없죠. IPO는 규제가 있다. 저 같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ICO도 규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이제 IE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제는 아닌데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O도 있고, 그쵸? STO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그 규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좀 장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ICO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양성화 좀 시켜달라 하는 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너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CO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하고 IPO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ICO는 IPO와 다르게 투자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좋은 ICO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ICO. 지금 좋은 ICO 첫 번째는요,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웹사이트. 지금 대한민국에서 ICO를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정부의 훈령으로 ICO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2017년 9월 며칠인가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막아냈는데 사실 법은 없어요. 법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훈령으로 만들었다. 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야, 이 법 없어, 그냥 해도 돼 하면서 사기꾼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ICO를 하고 싶으면은 유사 스캠이나 유사 수실행위나 다단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우리 좋은 ICO, 나쁜 ICO 배운 거 있죠? 그거에 근거해서 찾아서 실제 그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백서를 믿지 말고, 백서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그쵸? 보고서. 소설이죠, 소설. 소설이고 아이디어에 불과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검토해보면 좋겠다.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파운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더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암호화폐에, 블록체인에 한 번도 인발부 되지 않은 사람이 파운더가 돼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ICO에 가면요 꼭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뭐 국무총리 출신이다, 무슨 장관 출신이다. 외국 사람들은요 장관, 국무총리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니, 장관이 해본 뭐 블록체인을 개발해 보기를 했어. 블록체인을 알기를 해. 그렇죠? 파운더가 누구인지 반드시 좋은 파운더, 경험이 있는 파운더, 이게 좋은 ICO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발진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하긴 했는데 마무리를 못 친 개발자들 있죠. 이런 개발자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여러분들 이 개발자들은요 SNS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뭐 링크드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개발자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발자 반드시 확인하고 하면은 좋은 IC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개발진과 운영진,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깃허브에, 그렇죠? 오픈소스 깃허브에 기술적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이제 ICO 방법을 갖다 기술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네? 그리고 ICO 그 트랜지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트랜지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이런 거 말고
좀 신박한 ICO 있죠. 신박한 ICO. 그래서 ICO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신박하게 하는 게 좋은 ICO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문이죠. 소문. 커뮤니티 반응. 비트코인 톡이라든가 레딧 이런 데 있죠. 그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들의 반응이 좋은 거. 요새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쿠팡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볼 때 뭘 봐요? 거기 별점을 보죠. 그 별점을 본다는 게 결국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가게 가서 뭘 하나 사는 것보다는 쿠팡에서 별점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구입한 댓글을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결국은 커뮤니티 반응이 좋은 게 바로 좋은 ICO다. 자, 그리고 좀 소신을 갖고 ICO를 해라. 이더리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이오타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이건 사기다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더리움 거의 뭐 비트코인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그쵸.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암호화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들 잘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쁜 ICO와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보고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이상한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런 데 가시면은 일단 말리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ICO는 다 불법입니다. 꼭 막으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ICO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백서를 만드는 거죠. 백서 만들고 지금 ICO를 허용하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ICO 허용해주는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시작하고 SNS 홍보하고 ICO를 이제 알려야 되겠죠. ICO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안내하는 그 코인힐이라든가 ms.com이라든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죠. 그래서 투자자 모집한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 세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세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래소에 상장 안 되면은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계획 수립. 파운더, 프로젝트 기획자, 암호학자, 프로그래머 같은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백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ICO 허용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같은 이런 데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ICO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ICO를 진행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트위터나 슬랙, 레딧, 스팀, 비트코인 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CO 소개하는 업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하고 이제 백서 같은 거 여기저기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ICO를 알려주는 ICO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CO 전문 사이트에 ICO를 등록해 놓고 유명인이라든가 투자자, 개발자, 교수 등등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각 세계 각지에다가 이제 바운티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거 제공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절차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보너스를 가장 많이 주는 프라이빗 세일, 경영진, 그리고 이제 얼리베커라고 얘기하죠. 얼리베커를 기관 투자자, 사전 등록자 이런 사람들 얼리베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반 투자자들을 하는 프리세일, 그러니까 이건 특별 판매 개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메인 세일, 이게 실제 퍼블릭 세일이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 상장 안 하면 스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